누군가는 소비하면서 돈을 벌고 누군가는 여전히 돈을 쓰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새로운 부의 창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환경 닥터는 약과 병원에 의존하던 건강 주권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환자가 주체가 되어 중심에 서지 않으면 어떤 병도 고칠 수 없다. 의사들은 그저 관리만 해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소비자도 소비 주권을 찾아야 합니다. 환자도 소비자도 주권을 찾기 위해서는 똑똑해져야 합니다. 21세기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공급자는 언제나 돈을 벌고 소비자는 언제나 돈을 쓰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비자는 소비자 천국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비를 통해 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비혁명입니다. 돈을 쓰는 사람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품질, 더 좋은 가격, 더 좋은 서비스, 더 좋은 캐시백을 주는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조환경 닥터는 앞으로 환자는 환자혁명을 읽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비자도 이 정보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뉠 것입니다. 소비에는 단순 소비로 끝나는 돈을 쓰는 소비, 즉 낭비 소비가 있고 또 한편에는 단순 소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비 행위가 경험이라는 자본재에 대한 투자로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투자 소비가 있습니다. 연결하면 돈이 됩니다. 배달의 민족은 식당을 하나도 소유하지 않고 동네의 식당과 소비자를 연결하고 음식값의 6.8%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쿠팡 역시 가게를 하나도 소유하지 않고 중소상인들과 소비자를 연결해주고 11%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카카오택시도 택시를 한 대도 소유하지 않고 택시기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고 블루는 20%, 블랙은 10%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플랫폼을 가지고 연결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하고 연결하자. 우리도 소비하고 연결하는 일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소비도 소극적 소비와 적극적 소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혼자 쓰고 나만 돌려받는 것을 소극적 소비라고 합니다. 소극적 소비는 개인 단순 캐시백으로 부스러기 개 정도의 캐시백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받는 것보다는 낫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소비는 나만 소비하고 나처럼 소비하는 사람들을 기업과 연결시켜주고 로열티 소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의 제휴 마케팅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매출이 얼마든 상관없이 쿠팡 파트너스와 같이 3%의 고정 수수료가 좋습니까? 아니면 매출이 점점 더 커질수록 수수료도 점점 더 늘어나는 게 좋습니까? 나와 내 가족의 매출은 제외하고 타인의 매출에 대한 수수료만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나와 내 가족의 매출도 합산하는 것이 좋을까요? 초천인의 매출에 대하여 한 달간만 1%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는 쿠팡에 기속되는 게 아니라 소비가 지속되는 한 평생 나의 멤버십으로 나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면 어떨까요? 자가 소비와 추천을 통해 지속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하이리빙은 슈퍼 공유 플랫폼으로 소비자와 협업을 통해 수익을 공유합니다. 우리도 슈퍼 공유 플랫폼인 하이리빙과 제휴하여 검증된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해주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개인 단순 캐시백 정도가 아니라 기업과 함께 주주로 동반 성장이 가능합니다. 하이리빙은 다단계 판매 사업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 일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단계 판매와 DNA 자체가 다릅니다. 다단계 판매는 구매의 목적이 판매입니다. 따라서 판매 마진이 높은 것을 팔죠. 끊임없이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프로의 영역이고 개인의 탁월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다단계 판매입니다. 하지만 불법은 아닙니다. 이에 반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품을 구매하는 목적이 소비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해야 하고 친환경 그리고 인체 친화적인 제품군이어야 합니다.
나만 소비하고 연결을 통한 로열티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구축이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중에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S사의 쿡웨어의 가격은 약 400만원에서 1600만원에 이릅니다. 가격이 시중에 노출되지도 않습니다. 한 사람을 데려가서 구매하면 97만원짜리 냄비를 증정한다고 하니 얼마나 비싸게 팔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하이리빙의 마마라떼는 더 좋은 사양 그리고 더 많은 가짓수에도 반값도 안 되는 260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당신은 소비자로서 같은 품질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그리고 지인들에게 어떤 제품을 추천하는 것이 더 양심적일까요? 하이리빙의 마마라떼는 내가 사서 쓸 제품으로 가격과 품질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자기가 구매한 것에 대한 캐시백을 본인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고급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사업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10만원 소비로 평생 연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먼저 쇼핑몰에서 구매해보고 그리고 좋으면 3명에게 추천해서 함께 쓰는 것입니다. 추천인들이 쿠팡의 멤버십이 아니라 나의 멤버십으로 나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매달 지속적인 연금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각자 10만원 내외의 소비를 하고 3명씩 알리는 걸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 달에 나와 내가 알린 3명이 함께 소비를 하면 4명이 각자 10만 점 내외의 소비를 통해 총 매출은 40만 점으로 늘어납니다. 이때 돌려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3%에서 6%로 높아지게 되죠. 이때 각자 캐시백을 다 빼주고 난 나머지 약 15,000원의 캐시백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달에 이 4명의 누적 위에 3명도 각자 3명씩만 추천한다고 가정하면 이제 멤버십은 13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들이 각자 자가 소비를 통해 10만 점씩 소비하면 이제 매출은 130만 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수수료도 이제 6%가 아니라 9%로 더 많은 캐시백을 돌려받게 되죠. 그래서 각자 캐시백을 돌려주고 난 나머지 약 45,000원의 캐시백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 다음 달에 이 13명의 누적 위에 9명도 각자 3명씩 추천했다고 가정하면 이제 멤버십은 약 40명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들이 10만 점 내외의 매출을 통해서 약 500만 시장을 형성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17%의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각자 캐시백을 다 돌려준 나머지 나는 50만원 정도의 캐시백을 받게 됩니다. 괜찮죠? 다음 달에 이제 이 40명의 누적 위에 27명도 각자 3명씩 추천을 한다면 이제 100여 명 내외의 멤버십이 만들어집니다. 이들이 각자 10만원 내외의 매출을 통해서 1,500만 시장을 형성했을 때 약 30%의 수수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면 각자 캐시백을 다 빼주고 난 나머지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연금성 소득은 약 250만원에 해당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쿠팡 파트너스를 예를 들어 본다면 쿠팡과 제휴를 통해 광고를 하면 그 광고를 보고 구매한 타인의 매출의 3%의 수수료를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친구를 추천하면 그 친구의 첫 한 달간의 매출액의 1%를 추가로 받아 총 4%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매출 그리고 내 가족의 매출은 매출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하나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억 매출이 일어나도 내가 300만원의 캐시백을 받는데 그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안 받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요즘은 짠테크라고 포인트 마일리지 쌓는 것도 재테크의 하나로 보고 있으니까요. 이에 비해 하이리빙은 최저 나 혼자 쓸 때 3%에서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최고 35%의 수수료를 돌려줍니다. 소비자가 연대해서 소비 파워를 키워가면 나 혼자일 때는 3% 내외의 수수료를 받지만 10명, 100명, 1000명이 모여서 공동 구매로 소비 파워를 키워가면 더 많은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10명 정도면 9%, 그리고 100명 정도가 모이면 30% 정도의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파워를 갖게 됩니다.
나 혼자는 힘이 없지만 함께 모여서 공동 구매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캐시백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 한 달에 10여만 원 내외를 하이리빙 소비 플랫폼에서 소비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그냥 살던 대로 대기업에 다 갖다 주고 대기업만 공룡처럼 살찌우는 그런 낭비 소비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20세로 훨씬 길고 지루해진 노후를 위해 또 하나의 수입처를 만들어 보시겠습니까?